안녕하세요. 선예 건축기왕의 선예 이호입니다. 이호부. 자, 오늘 현장을 가볼 거야. 오, 드디어. 근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짓는 건물이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거든. 네. 근데 철근 콘크리트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가자. 우선은 철근 콘크리트는 첫 번째가 라멘조라고 하는 게 있어. 네. 보통 라멘조는 뭐냐면 기둥하고 보가 있는 구조를 라멘조라고 해. 상가들 보면 기둥이 있고 위에 보가 안 보이겠지? 왜냐면 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둥이 있으면 보가 대부분 있어. 그건 이제 라멘조라고 하고, 라멘조는 슬라브에서 힘을 받아서 슬라브에서 받은 힘을 보에서 받고 보에서 보에서 받은 걸 뭐 밑에. 기둥으로 내려. 그걸 기초로 가는 거야. 힘이 그렇게 전달되는 게 이제 라멘조라고 해. 기둥보 구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벽식 구조. 이거는 벽만 있어. 기둥이 없고. 그럼 벽이 힘을 받는 건가요? 그렇지. 벽이 힘을 받는 거. 그래서 내력벽,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힘을 받는 벽을 내력, 힘을 받지 않는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해. 근데 이 벽식 구조는 주로 주택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아파트, 대부분의 아파트는 벽식 구조야. 그러면 엄청 높은 뭐 주상복합 이런 건물들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70층, 80층 되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이때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해.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 한 10층에서 20층 되는 건물들은 대부분 경제성이 있는 게 철근 콘크리트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상가나 건생 같은 경우는 라멘조, 주택이면은 벽식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볼 건물이 두 개가 다 있어. 왜죠? 피로티. 피로티가 있고 위엔 주택이어서. 그렇지. 피로티가 있게 되면은 거기 힘을 기둥에서 받게 되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장 가볼 때가 1층은 라멘식이고 2층, 3층, 4층은 벽식 구조로 돼 있어. 근데 왜 주택에서는 벽식 구조를 쓸까? 그러게요. 상가 같은 경우에 라멘조를 쓰는 이유가 기둥하고 기둥은 거리가 좀 멀더라도 힘을 받을 수 있는데, 벽 같은 경우는 벽이 두께가 얇잖아, 그지? 그래서 힘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벽하고 벽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상가는 내부에 벽이 없기 때문에 기둥으로 힘을 받아서 넓게 하는 거고, 벽식 구조가 주택 같은 경우는 방들 사이즈가 막 그렇게 막 8m, 10m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벽으로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걔들은 벽식 구조로 하는 거고. 자, 그럼 가기 전에 우선은 요 건물을 한번 보자.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골조를 다 만들게 되면 보여질 모습인 거야. 자, 요거를 한번 단면을 한번 잘라보자. 요렇게 이제 보이지, 그지? 자, 위에서 이제 벽이 내려와. 이 힘은 여기 슬라브에서 힘을 받고, 다시 벽으로 내려와서 슬라브에서 힘을 받고, 벽으로 내려와서 슬라브에서 힘을 받고, 벽으로 내려와서 슬라브, 벽으로 내려와서 슬라브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여기 좀 진한 거 있지? 이게 보야. 이 색깔?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에서 받은 힘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요 기둥으로 내려와. 필로티 기둥. 그렇지. 기둥에서 내려오게 그 다음에 가는 게 기초. 그렇지. 그래서 이 건물은 1층은 라멘식, 2층, 3층, 4층은 5층까지는 벽식 구조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가서 볼 게 뭘 볼 거냐 하면은, 골조 공사를 하는 거는 한 층 한 층 한 층 하는 공사 방법이 똑같아. 루틴이 똑같이 돌아가는 똑같이 루틴이 돌아가는 거야. 보통 한 층 공사하는데 뭐 10일에서 한 2주 정도가 걸려. 그래서 저번에 강의할 때 터파기를 하고 기초 공사를 했잖아, 그지? 기초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먹을 먹여. 먹을 먹인다고요? 먹. 우리가 아는 먹. 실제 먹. 그러니까 붓글씨 쓸 때 먹. 그래서 벽의 기둥의 위치하고 벽의 위치를 실제로 붓글씨 쓰는 먹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뭐 선. 그렇지. 선을 이렇게 이제 기둥이 들어갈 위치, 벽이 들어갈 위치를 기초 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 그걸 이제 먹매김이라고 하고, 그걸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벽하고 기둥의 철근을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전선관들 있지. 네. 미리 묻어 놓는 거야. 만약에 콘크리트 안에다가 전선관을 안 묻어 놓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다 비용이 바꿔- 많이 든다고. 밖으로 다 나오겠지. 아, 그래요? 그래서 마감을 못 하는 거야. 아. 전선관들이 다 밖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을 설치를 해. 네. 그리고 나면 해야 될 게 이제 네. 슬라브에 거푸집을 설치를 하는데 네. 가만히 놔두면 얘가 이렇게 무너지겠지. 네.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동발이라는 걸 이렇게 받쳐. 그럼 그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그렇지. 한 판을 붙이고 밑에다가 동발을 받쳐놓고 한 판을 붙이고 동발을 받쳐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푸집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보에 대한 철근을 배건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슬라브 철근을 배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슬라브에 전선 배관을 해 전선관을 네. 그리고 슬리브라는 것도 배관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야. 하나의 과정도 많네요. 그치. 타설하기까지 타설하기까지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지금 내가 6가지 정도로 나눠서 있는 사실은 더 복잡한 공정들이 중간중간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 한 층이 공사하는데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깽폼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건 일주일마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상가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다가구,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한 층 올라가는데 10일에서 한 14일 정도 그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현장 가서 볼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1층에서는 이미 거푸집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철근 배건도 다 돼 있고 아마 지금 전선관들 배관하고 슬리브 놓는 때 우리가 가게 될 거야. 그래서 현장 가서 한번 보고 다시 와서 다시 설명해 줄게. 알겠습니다. 삼성동 현장에 온 거. 오늘이 공사 전체 중에서 현장이 제일 지저분할 때. 왜냐하면은 오늘 거푸집 이렇게 설치해놨지, 그지? 네. 그리고 나서 내일 오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거거든. 어...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철근 배건하고 전선관 배건하고 이 작업들을 할 거야. 정리를 막 하겠네요. 아니지, 지금 정리를 못 해. 지금은 이제 타설할 준비만 해 놓는 거고, 타설하고 나서 여기 이제 거푸집하고 동바리를 거푸집을 뜯어내면서 이제 한 층씩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올라가는 거야.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있지, 이게. 네네. 이게 동발이라고 하는 거야. 엄청 많이 그렇지. 했는데요? 빡빡하게 돼 있지, 그렇지? 왜 이 동바리가 있느냐 하면은 요 위에 합판 거푸집이 돼 있거든. 네네네. 이 거푸집을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 받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동바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이제 이게 유로폼이라고 하는 거야. 네. 유로폼은 하나의 사이즈가 가로 600, 높이 1200짜리.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폼을 갖다 끼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들어와봐. 이렇게 보여? 여기 하나, 한 파. 네네. 요게 네네네. 600에 1200짜리 요렇게. 요건 이제 유로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합판을 대고 그리고 얘들을 받쳐 놓는 거야. 이게 이제 튼튼하게 안 받쳐져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겨 타설하다가. 무너지죠. 그렇지, 무너지지. 그래서 이제 튼튼하게 다 받쳐 놓는 거야. 아마 내일 아침에 타설하기 전에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할 거야. 현장 위에 한번 올라가 보자. 지금 요렇게 철근들이 깔려 있지. 네네. 요게 보철근이야. 아, 네. 건물에 힘을 받치고 있는 철근. 그리고 여기는 밑에가 기둥 구조인데 이 위층부터는 벽식 구조야.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철근들이 쭉 나와 있지. 이렇게 삥 둘러서 이게 이제 콘크리트 옹벽이 되는 거고 여기 요 벽도 이제 옹벽이 되는 거야. 여기 보면 흰색들 배관들 나와 있는 거 보이지? 네네네네. 저게 어디 배관일까? 전기? 화장실. 화장실에 내려가는 배관들을 위해서 미리 이제 슬립을 이렇게 묻어 놓는 거야. 그럼 이 다 나와 있는 게 다 화장실 배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위에 통 올라와 있는 게 화장실 배관들이고 여기 지금 관들 올라와 있지. 파란색, 노란색, 네네네네. 빨간색. 이것들이 이제 전선 통신들 배관인 거야. 그럼 색깔별로 굳이 구분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색깔별로 구분을 해놔야지. 그래야지 여기 배관이 전기 배관이다.
전력 배관이다, 통신 배관이다 구분을. 이렇게 다 아예 색으로? 그렇지, 색으로 전선관들을 다 구분을 해 놓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철근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지, 그지? 네. 왜 나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층이랑 그래, 연결하고? 그 다음 층에서는 여기서 이제 철근을 위로 올려서 이온을 해서 이제 철근을 올리게 되는 그럼 거야. 뭐 끈 같은 걸로 철근 같은 끈 같은 걸로 묶는 그렇지. 거네요? 결속선이라고 해가지고 결속선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올리게 돼. 그래서 요 철근들 높이 보면 다 이렇게 다 다르지. 네네네. 그렇지. 보기에는 안 좋더라도 사실 철근을 이음을 할 때 이음 길이가 있어. 이 이음 길이만 맞춰주게 되면은 철근이 이렇게 높낮이가 다 틀리더라도 상관없어. 지금 저렇게 차영 쳐놨지, 그지? 더워서. 더워서 지금 오늘 한 40도 되니? 벌써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그렇지, 많지. 근데 저 처음 와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맞아. 지금 요 바닥에 있는 게 단열재야. 아 이게요? 이게 단열재야. 근데 여기만 단열재를 하고 여긴 요 보호 밑에는 밑에 단열재가 다시 더 있어. 요건 이제 슬라브니까 단열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 보호 밑에는 다시 단열재가 더 들어가게 돼. 어때? 현장 와보니까? 너무 날것이어서 맞아. 현장들이 날 것이야. 지금 아직 공사가 다 된 건 아니고, 내일 오전까지 이제 전기 배관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감리 검측을 하고 갔거든. 감리 검측하면 뭘 검측하게 되죠? 보나 아니면 철근들의 공사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감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개수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개수도 보고, 가공이 제대로 됐는지도 보고, 배건이 제대로 됐는지도 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감리에서 오케이 타설 해도 된다. 그럼 비로소 붙게 되는 그렇지. 거네요? 그때 붙게 되는데, 지금은 감리에서 철근 배건 검측을 하고, 지금 전기들 공사들 배관들 공사를 해 놓는 거야. 하고 나서 내일 오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 여기는 뭘까? 여기. 입구겠죠? 그렇지, 입구지. 여기만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가 입구고, 요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보강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놔도 상관은 없잖아요. 아니지. 철근 여기 이제 콘크리트 것의 마무리니까 네네. 마무리 것을 이렇게 보강건으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야. 한번 잡아놓는 거네요. 그렇지. 지금은 밑에 철근이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나만 걸어 놓은 거고, 타설하고 나면 이렇게 빙 이렇게 해서 이 보강건들이 쭉 올라오게 돼 있어.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흰색 파이프 같은 것들 놨잖아요. 그럼 나가는 배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선 놔둔 거고, 여기 슬리브를 묶기 위해서 지금 자르기 전에 그냥 해 놓은 거야. 옮겨놓은 거군요. 옮겨 놓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슬리브가 이렇게 설치가 될 거야. 근데 진짜 이렇게 다 뚫어서 했네요. 그렇지. 뚫어놔야지. 이렇게 뚫어 안 놓으면은 나중에 콘크리트 치고 나면 다시 뚫어야 되니까. 그렇지. 기계로 뚫어야 되니까 미리 이렇게 슬리브를 묻어 놓는 거야. 지난번에 그 이론편에 배웠을 때 미리 뚫어야 된다고 슬리브를 넣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치.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슬리브가 뭐지? 옷깃. 소매. 네. 그렇지. 여기 배관이 들어가기 위해서 옷깃. 이렇게 실제 배관들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껍질.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하수 배관이나 오수 배관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야. 색깔이 엄청 많네요. 그냥 단순히 저는 한 두세 개 있을 거 생각했는데. 보통 전선관의 색깔은 검정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원석 계열로 해서 구분이 쉽게 해서 배관들을 해놓게 돼 있어. 그래서 각각 색깔별로 배관들의 전선들의 종류가 다 다른 거야. 그래야지 작업하다가 실수를 안 하겠지, 그지? 그죠. 배관을 작업할 때도. 그래서 색깔별로 다 나눠서 배관을 하게 돼 있어. 너무 조심스러워져요. 어, 확실히 현장이라서 그런가. 그렇지. 오늘 많이 더웠지. 현장이 그렇게 힘든 거야. 자, 오늘 가서 현장 보고 느낌이 어땠어? 일단 덥다. 생각보다 원래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위험하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 게 보여서 좀 신기했어요. 그치. 현장을 갈 때는 안전모를 안 쓰면 크게 사고 나겠지. 전 그걸 했는데도 불안했거든요. 움직일 때마다 철근 찔릴 것 같고, 그치? 네. 그래서 안전화를 보면 밑에 철판이 깔려 있어. 왜 철판이 깔려 있는가 하면 현장에 못 타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 그래서 찔리지 말라. 일반 운동화 신고 가게 되면은 못에 찔려. 그래서 안전모를 꼭 써야 되고, 만약에 내가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하게 되면 누구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 소장님? 그렇지. 현장 소장님한테 현장을 가겠다라고 하고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야 돼.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을 봤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거야? 저는 일단 동바리가 쫙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새카맣게 돼 있지, 그지? 네. 그러니까 동바리가 정말 촘촘하게 돼 있는 거야. 그걸 촘촘하게 박아 놓는 이유가 뭘까? 위에 보 위에 이제 떨어지지 콘크리트 위에 이제 철근도 있고 네. 이제 레미콘도 붙고 하게 되면 하중이 많이 받쳐지게 되잖아요, 그지? 근데 슬라브나 보가 아직 굳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 그냥 합판이 그냥 한 장 지지를 하고 있는 거야, 밑에서. 그럼 무너지죠. 그래 무너지기 때문에 동바리를 촘촘하게 다 박아 놓는 거야. 그 힘을 받쳐줘야 되니까. 만약에 동바리가 제대로 안 받쳐주면 콘크리트 탓을 하다가 다 쏟아지죠. 무너지겠지. 그래서 동바리는 촘촘하게 그것도 다 규격이 있어. 얼마 사이에 한 번씩 동바리를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박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냥 박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오늘 갔던 현장을 이제 도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자, 요 도면이 어떤 도면일까? 기초 1층? 그치. 기초 위에다가 이제 기둥의 위치를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 있지, 네네. 그치? 요렇게 우리가 아까 올라갔던 길 있지. 그게 요 계단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2층에 올라갔을 때 볼 때 보이는 게 이거야. 그럼 철근 삐죽삐죽 나와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이 벽을 그렇지. 말하는 그렇지. 벽을 놓을 자리가 철근이 삐쭉삐쭉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점선에 돼 있는 게 이제 보인 거고. 아, 자, 보가 어떻게 배건이 돼 있는지를 보면은 네. 보 일람표라고 해서 이 건물에 들어간 보들이거든. 새카만 거 보이지? 네. 점들 굵게. 이게 철근인 거야. 그만큼 다 들어가는. 그렇지. 현장 갔을 때 위에가 새카맸잖아, 그지? 왜 새카맸냐면 보철근이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새카맣게 보이는 거야. 우리가 아까 현장을 보면서 개구부 문 옆에 철근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걸 나한테 물어본 적 있지, 그지? 네. 이렇게 지그자. 그렇지, 디귿자로.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유바라고 하는 아, 이건 유바. 거야. 유바라고 해가지고 도어 같은 경우 아니면 벽의 끝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바로 이렇게 잡아줘서 이제 철근이 배건이 돼. 자, 아까 본 거 중에서 우리가 삐쭉삐쭉 나와 있던 벽이 W1이라는 월이거든. 앞에 W는 월, 벽. 벽. 1번째, 첫 번째 벽이 여기가 보면 FCK라고 돼 있는 게 강도야. 아, 레미콘의 강도. 네. 그리고 여기 180이라고 돼 있는 게 THK가 두께, 그렇지. 요 옹벽은 콘크리트를 240 강도의 콘크리트를 치는데 벽의 두께가 18cm. 그리고 여기 보면 D13이라고 돼 있지. 네. 그러면 철근 들어간 철근이 D13, 두께가 1.3cm짜리 13mm짜리가 들어간다는 거고, 골뱅이 15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50 간격으로 철근이 13mm짜리가 들어가는데 옹벽의 두께가 18cm고 거기에 치는 레미콘의 강도가 240 강도라는.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아까 비암으로 된 걸 한번 보자. 자, 이게 이제 복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보가 돼 있는. 아, 네네. 이 상태에서 철근 깔린 걸 봤죠. 그렇지. 아니지. 여기에서 위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올리면 이렇게 올라온 게 철근 깔린 게 본 거지. 아까 현장에서 봤던 유바를 보았던 곳이 여기야. 아, 여기 문 들어가서. 그렇지. 문 들어가는 네네. 곳에 끝에 마구리, 끝마무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유바로 이렇게 묶은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철근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했지. 네. 우선은 철근은 이염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겹침 이염이야. 아, 그냥 이렇게 겹쳐서. 그렇지. 겹쳐서 철근을 이렇게 결속선으로 묶는 게 이염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겹침 이염인데, 그러면 요 이염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 그게 다 정해져 있나요? 그럼 적당히 이으면. 아니야. 이것도 다 기준이 다 있어. 철근 콘크리트를 공사를 할 때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구조 일반 사항인데,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월1 벽 1번에 들어간 철근이 D13이라고 했지, 그렇지? 네. D13 철근을 벽체 철근의 수직근을 있잖아, 그렇지? 네. 우리가 아까 레미콘 강도가 얼마라고 240이라고 했지. 네. 그럼 여기가 490이라고 돼 있는 게 이어야 될 길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철근을 이을 때 반드시 겹쳐야 될 길이가 49cm. 엄청 많이 겹치게. 그렇지. 되네요. 50cm 거의 가까이. 네. 보통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가? 35D. 그러니까 철근의 직경의
35배를 잇는다가 그냥 사실은 조금씩 다 달라. 근데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35D를 이음을 한다라고 하고 얘기를 해. 그럼 엄청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 엄청 많이 있지. 그러면 만약에 보철근이야. 네. 보철근은 굵기가 한 22mm 정도 되거든. 그렇죠. 그걸 인 그렇지. 그러면은 아까 철근을 위에서 봤을 때 새카맣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철근들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지? 왜냐하면 철근 나오는 게 8m짜리, 10m짜리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의 그 보의 길이는 훨씬 더 기니까 두 개를 이으려면 중간에 22mm 철근에 35D만큼을 이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새카맣게 보이는 거야. 철근이. 철근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치. 여기 철근에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은 1층 기둥, 그 다음에 슬라브, 복까지 들어간 철근량이 35톤이야. 35톤. 만약에 철근 한 1톤이 100만 원이라면 네. 거기에 들어간 철근량만 3,500만 원. 그것만. 그치. 철근만. 유니폼 거푸집이 다 빼고 동발이 다 빼고 철근 들어간 것만 한 35톤 들어가는 거야. 3,500만 원. 아, 네. 그래서 다음에 가서 현장 볼 거는 뭘 볼 거냐 하면은 먹매김 하고 이제 철근 배건하고 유로폼 붙이는 현장을 가서 한번 볼 거야. 그럼 가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자, 그 모양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올라갈 거야. 느낌이 다 다른데. 그렇지. 여기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면 유로폼으로 꽉 차 있겠지, 그렇지? 동발이 있다. 동발이도 꽉 차 있을 거고. 그래서 1층보다 더 빡빡하게 동발이도 들어있고 유로폼도 들어있고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엄청 어둡겠네요. 그치? 아마 촬영이 안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더운데 고생 많았고 이거 보세요. 자, 다음 주도 현장 가서 보자. 수고했어. 강의 잘 보셨나요? 실제 건축주들이 받아보는 서류들이나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